어느덧 제법 쌀쌀한 가을이 지나가고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들을 따라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는 23년 9월 14일부터 24년 2월 12일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장 진지한 고백 장욱진 회고전이 열립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9시까지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덕수궁 입장료를 제외하고 성인 입장료가 2,000원으로 저렴하기에 가족들이나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부담 없이 들려서 관람하기 좋을 것 같네요. 매일 오후 12시, 2시, 4시에는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전시장 입구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무료로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전시는 크게 총 4가지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와 4부는 연대별로, 2부와 3부는 소재와 철학에 대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장욱진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러 이동해 볼까요? 첫 테마는 내 자신의 저항 속의 삶여로 장욱진 화가의 첫 번째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의 청년기부터 시작해 중년기를 거쳐 장년기까지의 작품들을 모두 관람할 수 있습니다. 10대와 20대의 작품은 고전색과 향토색이 짙게 느껴져 토속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30대와 40대의 작품은 시각적인 주목도를 높이고 형태를 더욱 평면화하였습니다. 거친 질감의 소재로 원근법적 공간을 지우고 그림 표층의 질감을 긁어내는 방식의 작품이 많다고 합니다. 장욱진 화가의 독창적인 창작 기법이 탄생한 여정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테마입니다. 처음으로 본 그림의 제목은 공기놀이입니다. 캔버스 위에 유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3명의 여자가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 공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를 등에 업은 여자가 서서 공기놀이를 구경하고 있어요. 4명 모두 전부 댕기머리를 하고 있으며 흰색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붓으로 번지듯 색감을 칠해 고전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눈에 띈 그림은 거목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나무 목판 재질의 액자가 캔버스를 둘러싸고 있으며 유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표면을 스크래치 기법으로 긁어내어 거친 질감을 표현한 점이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파리 하나 없이 사방으로 가지치기 되어 있는 검정색 나무 한 그루가 캔버스 가득 차게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는 3개의 작은 둥지가 있고 그 주변을 맴돌며 날개짓하는 6마리의 작은 새들이 보입니다. 캔버스의 가장 아래쪽에는 저마다 특색 있는 색감과 형태로 제각각 다르게 생긴 작은 집 7채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어쩐지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정중앙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 나무가 마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만 같네요. 이동하며 가볍게 훑어보던 중 한 그림 앞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몰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림은 사람들에게 가려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눌러대는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림 앞으로 다가가 보니 손 한 뼘 크기의 작은 캔버스 위에 그려져 있어 멀리서는 보이지 않을만 했구나 싶습니다. 길 위의 자아상이라는 제목으로 종이 위에 유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장욱진 화가의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검정색 연미복 차림의 우산을 들고 있는 한 신사가 황금색 들판 사이 붉은 황토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캔버스 상단에 그려진 푸른 하늘과 4마리 새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장욱진 화가는 한국 전쟁 이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종군화가로 복무하였는데요. 길 위의 자아상은 잠시 고향인 충남 연기군으로 가 머물던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한참 방황의 시기를 지내다 잠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니 그림 그리기에 다시 의욕이 생겼다고 말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붉은 황토길을 따라 걸어 내려오는 그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 듯 합니다. 해방되어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만 같네요.
홀로이기에 고독하지만 그 고독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테마로 이동했습니다. 이 테마에서는 장욱진이 화가로서 어떤 발상을 했고 이 발상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했는지에 대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인 까치, 그의 온 세상을 품는 우주의 나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성의 매개체인 해와 달이 전시장에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작품은 한지 질감의 종이 위에 유화로 그려진 나무입니다. 빛바랜 짙은 초록색의 동그란 나무가 캔버스 가운데가 꽉 차도록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의 왼쪽 위에는 파란 초승달이 하늘에 걸려 있고 오른쪽 위에는 검정색의 새가 날개를 쭉 펴고 날갯짓하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두 개의 작은 집이 나무 몸통을 기준으로 대칭을 맞추어 양 옆에 그려져 있습니다. 세모와 네모가 결합된 단순하고 전형적인 집 형태입니다. 오른쪽 집 위에는 나무의 10분의 1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새빨간 태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선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영원성을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니 멀리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양팔을 위로 쭉 뻗고 대자로 누워있는 한 아이가 그림의 정중앙에 가로로 그려져 있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위아래에는 둥근 원형의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마을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을과 아이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독특하게도 땅과 하늘의 구분을 없애고자 한 장욱진 화가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위아래의 구분이 없기에 그 어느 것도 땅이고 하늘인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누워있는 아이의 모습은 자유롭고 유유자적해 보입니다. 이제 전시는 화가의 1970년대 이후의 작품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는 그의 불교적 세계관과 철학적 사유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벽에 적혀져 있는 그의 세 번째 고백을 차분히 눈에 담아봅니다. 창작의 길을 걷는 예술가를 속세를 떠난 승려로 비유한 그의 문장에서 예술을 대하는 진정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장욱진의 첫 불교 관련 작품으로 알려진 진진묘입니다. 직사각형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림 속에는 오직 한 인물만이 캔버스에 꽉 채워져 있습니다.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 인물은 종아리까지 오는 곡선으로 주름진 치마를 입은 채 서 있습니다. 지그시 감은 두 눈과 흔히 불상에서 볼 수 있는 손짓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연부를 연상시킵니다. 배경에는 타원을 그려 넣어 마치 인물에게서 후광이 비춰지는 느낌을 연출합니다. 배경색 또한 많이 바랬지만 금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매우 강한 이 그림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화가의 부인 고 이순경 여사를 그린 것으로 그림의 제목인 진진묘는 바로 그녀의 본명입니다. 어느 날 집에서 불경을 외던 아내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영감을 떠올린 화가는 일주일 동안 오로지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림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완성한 후 한동안 심하게 앓았다는 특이한 일화를 지닌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로지 간결하고 굵은 선만으로 실제 인물을 형상화했다는 점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 작품입니다. 캔버스에 그려진 그림만 보다 보니 유리 속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이라는 제목을 가진 목파나입니다. 목파나는 문자 그대로 나무의 그림을 새겨 넣는 파나입니다. 그는 캔버스와 마찬가지로 나무에도 오로지 굵은 선 몇 개로 아이를 그려냅니다. 목판에 동그란 틀을 새긴 뒤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고 앉아있는 아이를 동그라미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아이의 옆엔 짧은 선 몇 개로 그린 강아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와 강아지가 그려져 있는 원의 오른쪽 상단에는 손톱 같은 초승달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상상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작품의 설명에 아이를 조각하는 화가의 빛바랜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 속의 아이처럼 쭈그려 앉아 작품에 몰두하는 화가의 모습은 마치 돌을 닦는 스님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네요. 세 번째 고백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선면화입니다. 선면화는 부채 그림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림은 부채처럼 보이는 무지개 모양의 휘어진 원기둥 위에 먹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의 그림만큼이나 단순하고 직관적인 제목은 꾸밈없이 늘 본질에 다가가려 하는 화가의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왼쪽부터 산, 새, 나무, 개, 노인, 그리고 동자가 있습니다. 저마다 망설임 없이 과감한 화백의 붓질로 자유분방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화가는 생전 자신의 먹그림을 붓장난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흰 종이와 대비되는 새까만 먹으로 과감하게 그리며 틀에 구애받지 않는 예술가의 자유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림 속 소재들도 모두 저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소재가 먹이라는 공통점으로 묶여 묘하게 조화로워 보이기도 하네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테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껏 차분해진 마음으로 전시장에 들어서니 화백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고백이 보입니다. 그림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툭툭 튀어나온다. 마음속으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밝은 거울이나 맑은 바다처럼 순수하게 비워져 있어야 한다. 이 고백은 어쩌면 장욱진 화백을 대표하는 문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는 화백의 노년기 유화 작품을 주로 소개합니다. 그의 유화는 크게 초기 작품과 말년 작품으로 나뉩니다. 초기에는 조선시대 민화에서 따온 소재를 추상화한 그림을 그렸다면 말년으로 다가갈수록 모든 사물은 텅 빈 것이라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무상의 개념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점차 초연의 지경에 이른 작가의 성찰과 내면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정자입니다. 캔버스에 유화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캔버스 가운데에 그려진 정자에 굵은 선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형체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왼편으로는 파란색 치마를 두른 여성과 조그마한 강아지가 정자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자의 오른편에는 정자보다 살짝 큰 한 뭉텅이의 나무가 있고 그 위에는 새가 앉아 있습니다. 정자 밑으로는 잔디, 그리고 위로는 구름 섞인 높은 하늘이 있네요. 유화 물감으로 그려진 게 무색할 정도로 동양적 색채가 뚜렷하여 서양화와 동양화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그림입니다. 자연 속에서 한가로이 정자에 앉아 즐기는 장면이 무척이나 평화로워 보입니다. 전시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밤과 노인입니다. 밤과 노인은 장욱진 화백이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남긴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화로 그린 그림이며 그림 속에는 화백이 한평생을 걸쳐 그릴 정도로 사랑했던 까치, 집, 아이, 그리고 나무가 비슷한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캔버스 상단의 회색빛 하늘에는 반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상 깊은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려진 노인입니다. 흰 도포를 입고 있는 노인은 육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등진 채 하늘을 바라보며 뒷짐을 지고 날고 있습니다. 작품 소개에 의하면 노인은 장욱진 화백이 스스로를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 만사를 관조하는 경지에 이른 자신을 표현한 그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욱진 화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가장 제쳐두고 싶은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날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날 가장 괴롭히는 순간이 있고,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평범하게 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기에 권태로움 속에서도 처음 마주했던 순간의 열정은 다시 되찾아지기 마련이고, 괴로움은 행복으로 다시 뒤덮이며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특별함을 찾아냅니다. 장욱진 아백은 한평생 그림을 그렸고 이를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만의 일관된 철학이 담겨져 있는 작품들은 인생의 수많은 권태와 좌절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무언의 용기를 줍니다. 올해도 어느덧 2달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 장욱진 아백의 작품을 보며 그가 걸어온 인생을 통해 우리 또한 앞으로 꿋꿋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글의 김진희, 김윤서, 목소리의 좋은 소리였습니다.